세계의 뉴스, 국방 소식을 소개하는 위클리 뷰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는 한국의 독자적인 공중 데이터 링크에 관한 소식입니다. 2019년 반도체 수출 규제와 동해 영해에서의 초계기 도발 등 일본은 적대국과 가까운 행동을 하며 한국을 연일 압박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태만 보아도 알 수 있듯 가장 가까운 나라 한국의 보건력의 우수성을 애써 외면한 채 한국을 벤치마킹한 국가에 가서 자문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압박을 한국과의 마찰을 통해 풀어보겠다는 의도였지만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는 이상 일본의 대한국 도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독도 부근에서 국지전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지금입니다. 이러한 정세에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공중전력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이며 이에 F-15와 F-35를 주력 전투기를 사용하고 공중전의 핵심인 링크 16과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서방세계의 우방이라는 공통분모만 존재할 뿐 일본이 한국의 적대적인 행위를 계속 자행하는 이상 미국과 서방세계로 엮인 전략적 동맹만 걷어낸다면 적대국과 다름없는 국가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일본입니다. 한국 공군은 자국산 무기와 동일한 체계를 사용하는 국가의 위협을 블루 위협이라고 호칭하며 일본은 바로 블루 위협에 해당합니다. 러시아나 중국제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의 위협을 레드 위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블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공중 데이터 링크와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원격 지원 전자전기입니다. 이 중 독자적인 공중 데이터 링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위협입니다. 일본은 블루의 위협인 한국을 염두하고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독자적인 공중 데이터 링크인 JASW-10과 함께 독자적인 AAM-4, AAM-5 공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얘기하자면 일본은 한국 공군의 전투기, 무장체계, 데이터 링크 취약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가 동해 영공에서 국지전을 벌일 경우 한국의 전투기와 공대공 미사일들이 일본으로부터 재밍을 당해 기능을 상실하고 한국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한국과 일본이 실제 국지전을 벌인 적은 없지만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와 그리스도 한국과 일본처럼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여러 상황에 얽혀 있습니다. 같은 나토 가입국인 터키와 그리스는 키프로스라는 분단국가에 계속적인 정치적 대치를 벌이고 있으며 특히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서방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키프로스 근해에서 가스전 개발을 시작하며 그리스와의 일촉즉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미국을 우방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가 한국과 일본과 같이 동일합니다. 이에 터키와 그리스는 한국이 개발한 링크-K에 동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로의 데이터 링크에 대한 취약점을 파악해 키프로스 부근에서 대규모 국지전 발발 시 서로의 데이터 링크를 공격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형 공중 링크-K 개발 현황입니다. 2003년 이라크전에서 미국의 링크 16이 엄청난 활약을 보인 덕분에 국방부 차원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2000년대 초반 국방과학연구소는 6회공 모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개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육군에게는 KMVF 데이터 링크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군의 링크 11과 공군의 링크 16 모두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합참으로부터 전투 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육군과 해군에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군용 링크-K는 미국의 링크-K16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공군용 링크-K를 좀 더 살펴보면 한국 공군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링크-16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고자 동일한 아이콘과 운영 법칙을 사용함과 동시에 동급 이상의 항재밍 능력과 저피탐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주파수 도약, 확산 코딩 등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게다가 적 방해 전파로 인해 손상된 메시지에 대한 보상 알고리즘과 함께 여러 오류 상황으로 인해 손상된 메시지를 복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 기술들을 모두 국산화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링크 16과 동등한 성능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다른 것은 링크 16이 969에서 1.2GHz의 UHF 밴드 대역과 L밴드 대역 사이의 주파수를 사용하지만 링크 K는 순수 L밴드 대역인 1에서 2GHz 대역을 채택해 훨씬 많은 데이터를 500km 이상까지 실어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링크 K의 공군 적용입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은 링크 K의 도입을 아직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는 링크 K의 교체 사업이 만만치 않은 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제 전투기에 탑재해야 하는 만큼 미국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본은 이미 독자적인 데이터 링크를 미국산 전투기에 탑재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자국산의 모든 미국산 전투기에 엘타사의 데이터 링크를 탑재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동의를 구하는 데는 어렵지만 불허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이 독자 개발하는 KF-X에는 당연히 탑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기존 링크 16과 통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이는 합참에서 이미 합동 연동 통제소를 구축하고 있어 상호간 통신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일본 위협에 있어 한국의 공중 데이터 링크 대처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미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준비를 마친 사업이지만 한국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이미 비대칭 전략으로 선회한 이상 한국의 전반적인 공군 무장체계에 있어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 너무 안일한 태도로 대응한 것을 데이터 링크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한국의 위협을 대비하고 있었으며 게다가 F-35를 계속 구매해 100대 이상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 경항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화헌법을 계속적으로 개헌하려는 시도를 통해 보통국가,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일본이 불필요하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현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의 적은 북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